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to join us again. 미중 간의 이 기한 없는 협상이 누가 언제 어떻게 깨버릴지, 3천억 불 추가 관세는 언제 어떻게 처먹일지 이런 걸로 한번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본 오사카 G20 터시 서밋에서 미중 무역 협상 재개하기로 했고요. 특별히 협상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고 3,250억 불 추가 관세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가 관세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 거죠. 이제 기한 없는 협상인데 이번에는 합의가 될까요? 합의를 위한 협상일까요, 이게? 장외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며 뉴 롱 마치, 롱 마치가 옛날 그 모택동의 대장정을 말하죠. 그걸 흉내내서 뉴 롱 마치 출정식을 하던 중공이 왜 장내, 즉 협상장으로 기어 들어왔을까요? 트럼프는 언제나 딜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미국은 협상하려고 왔을까요? 자, 지금 상황은 말이죠. 쌍방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화 협상 시작되었고 곧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만나게 되겠죠. 아마도 베이징에서 만나겠죠, 뭐. 네. 그런데 협상에 임하는 기본 태도를 보면은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한 것이 되어야 한다. 중공에 유리한 것이 되면 안 되고 미국에 유리한 것이 되어야 한다. 50대 50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이죠. 중공은요, 협상할 때 원칙이 이익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양보하면 미국도 좀 양보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상호 평등해야 한다.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50대 50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중공은 이익 균형을 맞추고 평등해야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일단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한쪽이 양보 안 하면 협상은 일단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측이 모두 필요시 언제든지 협상을 깨고 다시 땡깡을 부릴 카드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늘 딜을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딜은 무엇일까요? 딜, 굿딜, 노딜, 배딜. 이 중에서 이분은 굿딜을 말하는 거죠. 굿, 이 좋다. 이 판단 조건이 뭘까요? 1. 현재보다 더 좋아야 하고요. 2. 이 무역 전쟁의 목적 달성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굿의 판단 조건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보다 더 좋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너무 좋고 행복하답니다. 참, 지금 상황이 뭡니까? 2,500억 불에 25% 관세를 때리니까 연간 625억 불이 재무부 금고에 들어오고 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주장은요, 미국이 때린 관세는 미국의 물가나 성장에 아무 영향도 없고 대부분 중공기업이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공 기업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 손해를 중공이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도 못 받는 이 찌질이 기업들은 관세 피난 보따리 싸서 베트남이나 미국 등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기업을 잃고 있다. 그래서 중공은 딜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도 말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강해지고 중공은 계속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겁니다. 관세는 미국에게 좋은 것이고 중공에게 나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계속 먹여야 하잖아요.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는 계속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막강한 정보력 이 사람한테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즉 경제 지표와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 주장이. 그 다음에 페드 부의장 클라리다도 트럼프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들러는요, 협상이 없어도 하반기부터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트 나바로는 USMCI,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난민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협박을 한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USMCA가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나프타보다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로 멕시코에서 제일 먼저 통과됐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바로는 이거 빨리 비준되고 연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다우 3만 포인트 가볍게 넘길 거라고 어제 CNBC 쿼크 스트리트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거 보면은 이 지구촌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 이 지수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 5개 정도입니다. 예? 미국 경제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협상장에 들어왔습니까? 일단 중공이 입장비를 냈잖아요. 입장비가 뭡니까? 바로 농산물 왕창 사가기로 했잖아요. 이거 협상 조건이었잖아. 이게 입장비지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말이 We are right back on track. back on track. 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링에 다시 섰다 이겁니다. 링이 뭡니까? 미국 선수, 중공 선수 서로 싸우는 곳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합법 공간의 링 위에서 중공을 계속 패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 내에서 상대방의 패를 살피고 장 외에서는 중공 내 미국 기업들 또 주요 해외 기업들한테 이 중공 탈출하라고 부추기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거 왜 안 하겠습니까? Why not? 우리는 결국 관세 다 때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준비 중이다. 더한 게 뭡니까? 불법 보조금의 상계관세, 통화 보조금의 상계관세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중공 떠나라. 동남아로 가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오면 웰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판문점 번개팅 와서요. 한국에 돈 있는 기업들 모아놓고 분명히 이 기업들은 투자는 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투자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트럼프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부추겼잖아요. 관세 폭탄 쳐맞고 보조금 차별받는 중공에 있는 자기들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면 중공은 이번에 합의하러 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결사항전을 선언을 했고요. 뉴 롱마치 출정식도 하고 그래서 먼 길 떠났는데 왜 왔을까요? 일단 추가 관세 피하고요. 또 시간도 벌고 화웨이 수명 연장의 길도 한번 찾아보고 혹시라도 미국이 멍청해서 이 딜이 될까 이런 요형도 바라고 그런데 꿈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는 계속 살생부에 올라 있고요. 살생부 엔티티 리스트 제재 지속한다는 원칙 오늘자 로이터 한번 기사 한번 보십시오. 미 의회가 화웨이 제재 완화에 엄청 반발을 해서 지금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이게 시행 중인데 아예 의회에서 입법화하겠답니다. 피트 나바로는요. 국가 안보에 전혀 해가 없는 저급 기술을 적용한 소규모 칩 판매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트럼프 그 화웨이한테 물건 팔 수 있다는 그 립 서비스 없더라도요.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서 팔 수 있었던 그런 재고 물건 땡처리 돕기 위해서 트럼프가 립 서비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거 벌써 그러니까 지난주 트럼프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바로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화웨이 회장도요. 화웨이 제재 완화한다는 그 트럼프 말은 결국 미국 기업을 위한 것이고 화웨이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기대 안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미 미국과 중공은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 금수조치 노골적으로 위반해서 이란 원유 수입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특별대표 훅이 예외 없이 제재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중공은행 제재 여부가 지금 심사 중입니다. 결국 뭡니까? 중공도 제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대만을 국가로 표기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미 허물어 버렸습니다. 대만 총통 차이잉원이 이번 달 다시 미국을 방문합니다. 무슨 말 속닥속닥 할지 대단히 궁금하죠. 예. 앞으로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콩 시위는 결국 중공 지배를 거부하는 홍콩 자유화 운동으로 번져서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미국과 중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권 다툼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로 몽골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몽고 지역이 결국 분리되어서 지금의 몽골과 통일될지 이게 이제 당연히 주목이 되는 거죠. 몽골이 미국 편에 섰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몽골의 가장 큰 대가는 뭡니까? 중공한테 빼앗긴 내몽고 지역 다시 찾아와서 통일하는 거죠. 판문점 번개팅을 보면서 결국 트럼프는 북공을 중공과 분리하여 항복받고 미국 품으로 품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이번 무역협상은 피차 간에 적절하고 상당한 기간 서로 시간을 벌면서 다음 라운드 준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딜이 되어야 재선에 유리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딜을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은 저는 완전 틀렸다고 봅니다. 미국에게 좋은 딜을 위하여 계속 전쟁하는 것이 반드시 재선에 불리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핵심은 미국은 강해지고 중공은 약해진다는 주장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 추가 관세 폭탄을 발사할까요? 중공 내 우호 기업들 충분히 철수하고 철수할 준비가 물리적으로 되어가고 또 중공을 대체할 공급망이 준비되어서 즉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추가 관세 폭탄은 발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10%짜리 폭탄일지 25%짜리 폭탄일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에 따라서 선택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